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또 이렇게 찾아뵙습니다. 삼성글로벌 정형외과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슬랩 병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자 우리 또 조광석 원장님 모셨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또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데 사실 이제 어깨 근육부터 시작해서 이제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또 톡톡히 두고 계시는데요. 오늘의 주제가 슬랩 병변이잖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 또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 궁금해 하시는 분들 있으시기 때문에 오늘 함께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그 슬랩 병변은 저희 외래에서 어깨로 아파하시는 분들 중에서 회전근개 다음으로 슬랩이 많은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요즘은 운동하시는 분들, 특히나 스포츠, 뭐 배드민턴, 야구, 그다음에 테니스 이런 운동하시는 분들은 슬랩 병변을 같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 워낙 많습니다. 오늘은 그 슬랩 병변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이제 많은 분들께서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 또 이제 질문 남겨주실 텐데요. 설명 듣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먼저 슬랩은 제가 사실 슬랩이 있습니다. 네. 네, 어렸을 때 저는 이제 야구를 좋아했어가지고 대학교 동아리를 야구 동아리를 했었습니다. 네, 그때 아무래도 뭐 외야수도 하고 뭐 때때로는 뭐 투수도 하고 뭐 다른 수비도 하고 하면서 공을 던지는 과정에서 캐치볼 하고 공을 멀리 던질 때 송구를 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있는 힘껏 던져야 되기 때문에 팔을 뒤로 최대한 젖혔다가 이렇게 던지는 투구 폼이 어깨에서 특히나 이제 연골에 부담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슬랩 병변이라고 하면은 흔히들 야구 선수들의 질병으로 많이들 알려져 있습니다. 네, 저희가 좋아하는 류현진 선수도 보면은 이제 슬랩 병변이 있어서 그걸로 인해서 치료를 받았던 그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워낙 또 잘 던지고 있는 충분히 이제 수술 후 재활까지 잘 하셔가지고 충분히 잘 던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어깨에서 발생한 이 슬랩 병변이 어떤 건지 한번 오늘 모형을 가지고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어깨 모형에 보시면은 어깨는 상완골이라고 하는 뼈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견갑골이라고 하는 뼈가 있습니다. 이 두 뼈 사이에는 연골이 있어서 이 연골이 이 두 뼈를 충분히 감싸고 있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잘 감싸줘야지 상완골 자체가 안정성이 유지가 되는데 이게 연골이 찢어진다거나 뭐 늘어난다거나 했을 경우에는 상완골 자체가 왔다 갔다 하면서 불안정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슬랩 병변은 결국은 이 불안정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것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한번 이게 병변이 생기면 처음에는 스테이블하게 안정적으로 딱 고정이 되어 있어야 될 게 계속 이제 움직이면서 조금씩 더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뭐 5에서 10 정도 조금씩 움직이다가 그 투구 동작이나 무리한 동작들을 오버헤드 동작들을 계속 반복할 때 5에서 10이 나중에는 10에서 20, 30, 40 점차 어깨의 불안정성을 가중시키는 악화시킬 수 있는 퇴행성 질환으로도 갈 수 있다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여기 모형에 보면은 길다랗게 하얗게 있는 이 고무줄 같은 선이 있는데 이것은 이두박근 힘줄이 중에서 장두건 힘줄이 타고 올라가서 상완골 골두를 타고 올라가서 위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관절 와순이라고 합니다. 견갑골에 붙어 있는 연골 상부 관절 와순 위에 붙어 있습니다. 이 녀석은 특이적으로 연골에 절반 붙어 있고 뼈에 절반 붙어 있는 보통 우리가 힘줄은 근육에서 뼈에 다이렉트로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 힘줄은 연골과 뼈에 반반씩 붙어 있기 때문에 불안정성을 더 유발할 수가 있다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외회전하는 동작에서 뒤에 그 힘줄이 많이 타이트하게 걸리게 되고 이게 과하게 뒤로 젖혀지면은 이 힘줄이 연골을 잡아서 손상을 줄 수 있는 것을 간단하게 슬랩 병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모형을 보면 모형 말고 이제 사진을 보면은 이두박근이 연골 위에 붙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두박근이 장력으로 순간적으로 힘을 탁 주고 당겼을 때 이것이 결국은 연골을 찢어 먹거나 손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연골은 위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동서남북 관절와라고 하는 글레노이드라고 하는 뼈의 해부학적 구조물을 다 감싸고 있는 360도 감싸고 있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이 힘줄과 그 다음에 연골은 결국은 하나의 바이셉스 슈페로라브럴 컴플렉스라고 하는 아예 연결되어 있는 구조물로 이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나 실제로 우리가 수술해서 관절경으로 보게 됐을 때 그 힘줄과 그 다음에 후방에 있는 연골이 같이 연결되어 있어서 그거 자체가 틀어지는 경우가 제일 흔하게 발생한다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슬랩이 그렇다면은 왜 생기느냐, 발생 기전을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흔하게 이해할 수 있는, 쉽게 볼 수 있는 이런 투구폼 오식도입니다. 투구 오식도에서 공을 이렇게 던질 때 얼리 카킹 자세에서 레이트 카킹, 외회전을 극대화시키는 이런 동작에서 어깨 그 이두박근 힘줄에 강한 스트레스가 걸리고 그 스트레스가 연골로 전달되면서 이게 연골이 찢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피어백 메커니즘이라고 합니다. 슈나이더 선생님이 그 논문에서 이걸 이야기하면서 피어백 메커니즘이 소개가 되었고요. 이게 레이트 카킹 자세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다른 메커니즘으로도 충분히 이 슬랩 병변 위에 있는 연골이 다칠 수가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두박근 힘줄이 위에 있는 연골을 뒤로 젖혀 돌리면서 뒤로 젖히면서 이거 자체가 연골이 찢어지는 원래 붙어있는 뼈에서 디태치, 떼어지는 그런 손상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슬랩으로 이해할 수가 있고, 이 메커니즘이 야구 특히나 투수 같이 공을 오버헤드로 많이 던지는 분들한테는 가장 흔하게 생기는 부상의 기전입니다. 그 외에도 트랙션이라고 해서 공을 이렇게 던져서 마지막으로 가속을 하고 감속을 할 때, 팔이 앞으로 쭉 빠질 때, 그때는 감속기 때는 팔이 이제 잡아 당기면서 이거 자체가 이두박근이 연골로 다시 또 스트레스를 줄 수가 있고, 또 그 외에도 컴프레션 시어 메커니즘, 넘어지면서 다이렉트로 어깨를 땅으로 짚으면서 내 어깨 뼈가 연골을 밀어서 찢어 먹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 자체가 쾅. 그래서 그러한 메커니즘들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또 다른 메커니즘들이 또 뒤에 또 한 번 더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흔하게 생기는 이런 스포츠,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야구입니다. 근데 그 외에도, 야구 외에도 오버헤드 운동은 많이 있죠. 그래서 테니스, 배드민턴, 배구, 그 다음에 창 던지기, 수영, 이런 수많은 운동들에서 어깨에 부상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에 댓글을 보니까요. 제가 류현진 선수 팬인데 LA 시절 입었던 부상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때 오랫동안 다시 마운드에 못 돌아왔었는데 선수에게는 얼마나 큰 부상인가요? 라는 질문도 올려주셨습니다. 네, 제 개인적인 경험을 소개를 하면요. 저도 류현진 선수 너무 좋아하고 팬인데요. 저는 일단 야구 자체를 좋아하기 때문에 야구를 하면서 공을 던졌을 때 저희가 대학교 이제 1학년, 2학년 때 동아리 활동을 많이 운동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때 하면서 어깨가 너무 아팠는데 한창 이제 던지다 보면 약을 먹고 통증을 이제 깔아앉히고 저희가 불펜이나 아마추어이기 때문에 불펜이 없기 때문에 뒤에 백업 투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던지는 선배들도 많이 봤고요. 저도 그렇게 아픈 거를 참고 던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제 선발 라인업을 소화를 해야 되는 그런 프로에 있는 유명한 선수들은 오랜 이닝 동안 그거를 어깨를 버티고 계속 던져야 되기 때문에 이게 슬랩이 있으면은 결국은 내가 6회, 7회까지 던질 수 있는 것도 서서히 적게 줄어들게 되고요. 그 다음에 통증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제구가 좀 떨어질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제 통증이 계속 만성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가 운이 좋게 2019년에 류현진 선수를 수술했던 그 미국의 이제 의사 선생님하고 같이 식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회에 가서 오스페딕 서밋이라는 학회에서 같이 이제
디프리 식사를 하면서 때마침 고 류현진 선수분을 수술했던 선생님과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이제 관절경으로 뭐 어떻게 간단하게 염증 있는 조직을 정리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던 걸 기억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잘 던지고 있으신 것 같습니다. 네. 네, 일단 부상을 입게 되면요. 아무래도 직업적인 부분이 아무래도 조금은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계속해서 일단 질문을 올라오는데 우리가 또 소개를 또 해드려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한번 말씀을 조금 듣고 댓글창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부상이 흔하게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야구 선수들한테 이제 통계에 관련된 논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런 수술을 했을 때 실제로 이런 이제 야구 선수들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가장 수술 부상 비율이 높고 그다음에 수술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들을 조사했을 때는 단연코 이제 회전근개보다는 야구 쪽에서는 이 레브롬이라고 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는 연골입니다. 이 관절 마순. 그러니까 슬랩이 가장 일단 1번으로 지금 유병률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슬랩과 이제 회전근개 힘줄 손상 이런 수술률도 보면은 실제로 회전근개가 6.8%고 그 다음에 수술은 근데 많이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슬랩이 있거나 불안정성이 있을 때 이거는 선수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좀 치명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 훨씬 많은 비율에서 수술로 연결이 되는 것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어깨가 슬랩이 생기면서 그것뿐만 아니고 어깨에 내적 충돌 증후군 그래서 이제 인터널 임핀지먼트 이것 또한 이제 스나이더 선생님이 소개를 했는 논문에서 이제 그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깨 내적 충돌 증후군은 무엇이냐면은 어깨를 내가 외회전하면서 이렇게 뒤로 젖힐 때 이 회전 어깨 상완골을 다 감싸고 있는 게 회전근개이기 때문에 이 회전근개 앞쪽 말고 뒤쪽에 극하근, 그 극하근 힘줄이 이게 젖혀지면서 여기에 끼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끼이면서 이것 또한 슬랩하고 같이 이제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적 충돌 증후군도 같이 이제 이 이두박근 또는 이제 관절 와순의 손상과 같이 연결되어 있어서 이것을 이해하는 개념이 아까 앞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슈페리어 라브럼, 바이셉스 컴플렉스 이건 전체를 하나하나를 같이 해부학적으로 떼서 이해를 할 것이 아니라 이 전체를 이두박근 그 다음에 위쪽에 있는 연골을 통틀어서 같이 이해를 해야지 이런 메커니즘하고 부상에 기전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내가 부상을 당하지 않고 예방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인터널 임핀지먼트, 내적 충돌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레이트 카킹 자세에서 그 다음에 가속할 때 회전근개가 같이 이제 끼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속할 때. 그래서 이것 또한 슬랩 병변 이후에 같이 발생할 수 있는 연결되면서 손상이 발생을 할 수가 있고 실제로 이 회전근개가 여기서 이 두 뼈 사이 견갑골하고 그 다음에 상완골 골두 사이에서 끼이면서 손상이 발생할 수 있고 또한 MRI에서도 이런 식으로 계속 회전근개가 손상을 받으면은 MRI에서도 손상된 병변을 뜬금없이 이 중간 힘줄 그 다음에 근육 변연부 쪽에 이렇게 파열된 손상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오버헤드 이렇게 내가 젖히는 스포츠 말고도 다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슬랩은 당연히. 그래서 그것을 가장 흔하게 이런 식으로 땅을 우리가 넘어지면은 보통 손을 이렇게 넘어지면 괜찮은데 팔을 완전 위로 뻗어 가지고 넘어지는 경우에는 네. 이게 순간적으로 큰 충격이 연골 쪽으로 전달되면서 그걸로 인해서 오버스트레치 암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렇게 뭐 미식 헤비한 운동들 미식 축구나 그다음 몸싸움을 할 수 있는 그런 수많은 아이스하키나 이런 운동들에서 넘어지는 부상이 흔한 그런 스포츠에서도 오버헤드가 아닌 스포츠에서도 이 슬랩 병변은 순간적으로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슬랩에 대해서 결국은 이제 진찰을 해서 어떻게 이게 슬랩이 맞는지 아닌지를 먼저 이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바이세스 컴프레션, 결국은 이제 밀어서 실제로 우리가 이두박근 힘줄을 이제 눌렀을 때 실제로 이게 자체가 압통이 있는지 아니면은 이거 자체가 스테이블하게 딱 유지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외에도 뭐 시어 포스라고 해서 어깨의 연골에 상완골을 계속 밀면서 스트레스를 주면서 위쪽에 스트레스에 반응하는지 아니면 스트레스가 통증이 크게 없는지. 그 다음에 뭐 오브라이언 테스트라고 해서 손을 이제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밑으로 내려서 내회전 내전시켜 가지고 팔을 위로 올렸을 때 통증이 있는지. 그 외에는 이제 엄지손가락을 바깥쪽으로 벌려서 팔을 위쪽으로 올려서 통증이 있는지. 그 다음에 이 이두박근의 장두건이라는 하는 힘줄은 우리 손을 전완부를 이제 외회전시키는 동작을 하기 때문에 외회전을 스트레스를 블락을 하면서 실제로 환자가 외회전을 시켰을 때 통증이 있는지 이런 수많은 테스트를 통해서 실제로 연골 그 다음에 이두박근 힘줄에 이제 장력을 가했을 때 통증이 유발되는지를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그 중에서도 이런 이제 3팩 수많은 이제 신체 진찰을 할 수 있는 그런 논문들이 요즘은 많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투구 동작에서 어떻게 내가 처음에 오브라이언 테스트나 뭐 스피드 테스트 요것은 뭐 테스트 이런 스트레스 테스트뿐만 아니라 실제로 투구 동작에서 내가 외회전을 과하게 가했을 때 통증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그 다음에 이두박근의 힘줄을 충분히 촉진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이것은 외회전을 전완부에 이제 걸어주면서 실제로 이두박근의 안정성을 체크를 하면서 하는 이런 3팩 테스트가 조금 더 최신에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들 스트레스 신체 진찰을 더 정교하게 나누는 이유는 그 다름 아니라 일반인들보다는 이제 야구 선수분들은 어느 포인트에 통증이 있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처음부터 아픈지 아니면은 던지는 그 중간 동작에서 아픈지 아니면은 던지고 난 후가 아픈지 이런 것들을 단계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이러한 테스트 신체 진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MRI 소견도 있습니다. 그 MRI 소견은 수많은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보면은 통증이 없는 야구 선수들도 다 포함해가지고 다 이제 랜덤하게 MR을 찍었을 때 야구 선수들의 가운데 그 자기는 안 아프다 통증을 잘 못 느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슬랩이 있는 선수들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따지고 확인했을 때 슬랩과 그 다음에 연골 파열이 이제 있는 그런 선수분들에 한해서는 결국은 내가 6회, 7회까지 던질 수 있는 그런 이닝수 자체가 내가 슬랩과 레브럴 테어, 연골 파열이 같이 동반되었을 때는 이닝수가 점차 줄어드는 것이 맞더라. 나는 평소에는 안 아팠는데 어느 순간 뭐 6회, 7회까지 던지시던 선발진이 결국은 나중에 뭐 3, 4회까지 떨어지는 이닝수가 떨어지는 것이 본인은 평소에 안 아파서 몰랐는데 이 슬랩과 그 다음에 연골의 파열과 연관이 있구나 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는 그런 연구들이 지금 많이들 나오고 있습니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뭐 MRI를 랜덤하게 찍었을 때 에이심터만 결국은 통증이 없다 라고 해서 슬랩이 평소에 내가 안 아프다 해서 과연 그 선수들 스포츠를 하는 사람들한테는 이것이 제약이 없느냐에 대해서는 그렇진 않다. 선수들이 뭔가 어깨에 불편함을 느끼고 평소에는 다 못 느끼지만 불편함을 계속 느끼는 사람들을 다 이제 확인을 했을 때는 그런 경우에는 파열이 있는 경우가 같이 일치하더라. 연골 파열이 결국은 그 선수의 기량과 기량의 저하랑 관련이 있구나 라는 것을 논문에서도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 중에서 내가 어깨가 너무 아파가지고 뭐 이렇게 다쳐서 오는 경우 말고도 선수들이나 뭐 스포츠를 좋아하는 분들에서 뭔가 운동을 할 때 뭔가 계속 증상이 있고 그거 자체가 내가 뭔가 어깨 기능이 퍼포먼스가 떨어지는 것 같다 라고 하는 것도 그것 또한 이제
확인을 해보는 것이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네, 뭐 MRI를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의심이 되면은 찍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초음파도 볼 수 있지만 그 뒤에 이제 의심이 됐을 때는 MRI를 찍을 수가 있고 우리가 조영제를 넣어서 실제로 이 조영제가 이 연골 안에서 얼만큼 이제 그 파열 범위를 좀 더 예민하게 볼 수 있기 위해서는 조영제를 써서 MRI를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찍었을 때 이 정상적으로는 이 연골 사이에는 이 조영제가 들어가진 않습니다. 하지만 파열이 있으면은 그 조영제가 들어가서 이게 불안정성이 있구나를 우리가 MR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진단이 되면은 결국은 계속 보존적인 치료를 하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비한 운동을 계속하는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수술을 고려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관절경으로 봤을 때도 이런 식으로 원래 이두박근 힘줄과 이제 위에 있는 상부 관절 와순이 이렇게 이 밑에 있는 관절와라고 하는 뼈 위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결국은 이 힘줄이 계속 장력을 가해서 이것을 연골을 잡아 당기게 되면은 이게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슬랩 병변이라 하고, 가장 정확한 것은 저희가 직접 눈으로 보고 그 다음에 저렇게 이제 프로브라고 하는 수술 기구를 통해서 살짝 밀어서 이것이 벌어지는지를 직접 촉진을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진단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 수술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방법, 테크닉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뭐 간단하게 말해서 아까 잠깐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두박근 힘줄에 이 연골이 붙어 있는 부착 부위를 잘 보다 보면은 이게 앞쪽에 있는 앞쪽의 연장선보다는 뒤쪽에 있는 관절 와순과 진행하는 결 자체가, 방향 자체가 많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 불안정성이 생기고 이게 떨어져 있는 경우에 특정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기 이두박근 힘줄 요 뒤쪽으로 단순 봉합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게 이제 앞쪽까지 많이 불안정성이 있는 경우에는 양쪽을, 앞쪽과 뒤쪽을 같이 하는 경우도 있지만, 요즘은 앞쪽에 이두박근 힘줄을 같이, 연골을 같이 봉합을 했을 경우에는 가동 범위에 제한이 조금은 생길 수 있습니다. 외회전에 걸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불편한 환자가 아니면은 대부분은 뒤쪽에만 앵커를 이용해서 고정을 합니다. 요즘은 이렇게 이제 그 수처라고 하는데 봉합을 하는 방법 또한 이 노트 없이, 노트리스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이제 매듭 없는 봉합 방법을 많이 사용을 하는 것으로 지금 변화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절경을 먼저 이제 문제가 있는 부위를 찾아서 이게 연골 파열이 같이 번질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게 방치를 하고 그냥 더 이제 어깨를 관리를 소홀하게 계속 쓰게 됐을 경우에는 결국은 이 파열된 연골이 앞쪽에 있는 방카르트 병변으로도 연결 파열이 이제 더 진행될 수가 있고요. 아니면 뒤쪽으로도 관절 와순이 계속 이제 파열이 진행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어깨 환자들 중에서 멀티플 디렉셔널 인스타빌리티라고 하는 MDI라고 하는 관절 전체가 원래부터 불안정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우리가 카메라 관절경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이 자체가 원래는 타이트하게 이제 유지가 돼 있어야 되는데 밑으로 빠지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같이 놓치면 안 되고, 밑으로도 빠지는, 쉽게 말해서 헐거운 어깨를 가지신 분들은 이런, 어차피 조금 스테이블하게 움직이지, 제한이, 어깨 가동 범위에 제한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분들은 제한이 조금은 떨어지기 때문에 많이 움직이는 분들은 슬랩으로 연결되는 경우의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런 분들은 슬랩 병변만 치료할 것이 아니라 밑에 관절을 싸고 있는 조인트 캡슐, 결국 관절낭도 같이 이제 덧대줘서 그 네. 어깨 자체를 스테이블하게 안정화시키게 수술을 또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슬랩 병변의 타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가장 흔하게 많이 생기는 그 타입은 타입 2. 위쪽에 있는 이
이두박근 힘줄이 계속 잡아당기면서 여기가 이제 벌어지게 되고 연골이 떨어지는 경우가 제일 흔하게 있고, 여기서 더 심해지면은 이제 버킷 핸들 테어처럼 여기가 이제 밑으로 한꺼풀이 내려 찢어져서 아예 찢어져서 내려앉게 되는 경우, 그다음 타입 4는 완전히 불안정성으로 진행이 되고, 그다음 이두박근 힘줄도 결대로 더 진행해서 찢어지는 경우가 타입 4가 됩니다. 그 외에 타입 5부터 그 외에는 이것이 연장이 돼서 이 이두 그 슬랩 병변이 연장이 돼서 앞쪽에는 뭐 방카르트 병변하고 연장이 된다든지, 아니면은 뭐 뒤쪽에 있는 그 관절 와순의 찢어짐과 연장이 된다든지, 그렇게 복합적으로 손상을 받는 경우를 타입 5 이상부터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이 슬랩 병변을 결국은 처음부터 수술을 하는 경우는 잘 없겠죠. 결국은 이제 처음에는 재활 치료도 하고, 그 다음에 약도 쓰고, 그 다음에 주사 치료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수많은 이제 보존적인 치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특히나 운동을 많이 하는 분들, 아니면은 아웃스트레치 암처럼 순간적으로 내가 심하게 팡 다쳤는 분들, 한창 운동을 해야 돼서 내가 몸을 오랫동안 써야 되는 분들에 한해서는 슬랩 병변을 결국은 수술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슬랩 병변의 수술은 첫 번째는 기능의 회복이 되겠죠. 그래서 그 기능의 회복은 첫 번째, 통증이 있으니까 내가 잘 못 쓰게 되기 때문에 처음에 파열이 있다고 해서 수술할 때 무조건 다 리페어, 그래서 봉합을 다 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봉합을 했을 경우에 장점과 단점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서는 심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변년 절제, 데브리먼트라고 하는데 염증 조직만 제거를 하고 그렇게 이제 끝냅니다. 그래서 다른 수많은 유명한 야구 선수들, 류현진 선수뿐만 아니고 다른 이제 수많은 이제 야구 선수들도 슬랩 수술을 많이 하는데, 그렇게 수술하시는 분들 보면은 많은 경우에서는 봉합 리페어를 하지 않고 많은 경우에서는 이제 데브리만 하고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식도로 이제 수술은 이두박근 연골을 우리가 붙이는데 불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앵커를 앞쪽만 뒤쪽만 아니면 다 쓸지, 이런 것들은 수술 실제로 필드 가서 그 불안정성의 정도에 따라서 판단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그 수가야 선생님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그 수가야 선생님 그 야구 선수들 오버헤드 운동을 하시는 그런 선수들을 대상으로 쭉 조사를 했더니 또 많은 경우에서는 이 슬랩이 왜 생겼을까? 앞쪽에 불안정이 먼저 발생을 해서 그렇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는 분들은 그런 오버헤드로 이 앞쪽에 불안정성이 있는 친구들은 앞쪽만 또 리페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수가 선생님 뵀을 때도 그런 이야기를 또 해주셨던 것이, 코멘트를 해주셨던 것이 야구 선수들은 꼭 앞쪽에 있는 불안정성을 꼭 체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코멘트 해주셨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 외에도 요즘은 이두박근 건 고정술 또한 많이 유행입니다. 이 두 개의 수술의 술식이 아직까지 의사들 사이에서는 디베이트, 이게 뭐가 더 나은지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은 그 많은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 토론을 하고 있는데 결과는 크게 차이는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결과는 크게 차이가 없다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건 고정술을 하는 경우의 장점과 이두박근 이제 봉합술을 하는 그 연골 봉합술을 하는 것의 장점이 다 각각 존재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제 해부학적인 원래 위치에다가 그대로 고정을 하는 이런 건 고정술을 하는 것을 조금 더 선호를 하는 이유는, 이게 아무래도 이두박근 힘줄이 기능을 다른 것도 하겠죠. 이렇게 어깨가 위쪽으로 안 올라가게끔 어느 정도 텐션을, 장력을 계속해서 주는, 스테이블하게 위에서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동시에 하기 때문에 그런 원래 있는 위치에서 절제를 하고 밑에다가 고정을 하는 건고정술의 경우에는 그런 장력이 어떻게 보면 무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봉합술을 먼저 이제 고려를
저는 하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선생님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실패했을 경우에 다시 재수술을 할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이제 건고정술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수술 관련해서도 지금 댓글창에 올라와 있던 내용 중에 후유증 관련해서도 좀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네. 수술하고도 뭔가 치료라든지 이런 것들 하고 난 뒤에도 네. 뭔가 계속 통증이 있다 이런 댓글이 아까 올라와져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아무래도 이제 계속 치료를 좀 받아야 된다라고 밖에 뭐 우리가 뭐 얘기할 수 있는 건가요? 혹시 어떤 내용들이 조금 더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그 수술을 했다고 이게 100% 끝나는 것이 아니겠죠. 그래서 이 슬랩 병변이 우리가 RTP, 리턴 투 플레이라고 하는 이 퍼센트가 뭐 60%에서 70% 보고되는 논문도 있고 80%, 90% 보고되는 논문도 있습니다. 네, 그 외에도 RPP라고 해서 퍼포먼스까지 돌아온다. 쉽게 말해서 내가 공을 뭐 구속이 뭐 130이든 140이든 던지는 사람이 그것이 또 제구력도 그대로 거의 자기가 원래대로 돌아오는 확률은 조금 낮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뭐 40% 이렇게 보고되어 있는 논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결국은 이 슬랩을 통해서 이 불안정성으로 진행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수술을 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야 되고, 내가 아파서 이 수술을 한다라고 이해를 한다면은 반만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불안정성이 생기게 되면은 쉽게 말해서 이렇게 이제 도톰하게 그 어떤 구슬을 싸고 있는 이런 이제 뭐 보자기 같은 게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네. 보자기가 이렇게 잘 싸고 있어서 단단하게 싸고 있으면은 구슬이 움직이지 않겠죠. 네네. 근데 이게 어느 정도 헐거워지면은 이게 결국은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어깨를 계속 써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움직임을 만들어내는데, 이거 자체가 처음에 움직임이 뭐 10에서 20, 그 다음에 또 더 움직이면은 또 20에서 30, 점점 더 헐거워집니다, 어깨는. 그렇기 때문에 불안정성이 이게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수술로 진행을 하게 되고, 이걸로 인해서 스테이블해졌다, 내가 아프긴 하지만 어깨 자체는 대신 안정성을 얻었다라고 하면은 그거 자체에 또 큰 이득이 있다라고 수술에 대한 이득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통증이 좀 처음에는 당연히 남아있겠지만 네. 시간이 지나면은 적응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조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블 히트 78님께서 수술 후에 가동 범위는 좀 나오는데 열중 시엇이 안 되고 많이 뻐근하거나 굳는 느낌이다. 수술 후에 후유증으로 오십견이 오기도 하나요? 라는 질문을 또 주셨거든요. 네, 수술 후 오십견은 어깨 관절경 수술을 하는 많은 경우에서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재활이 중요하고요. 초기에 얼만큼 최대한 빠르게 어깨를 재활을 하는 것이 부담이 없는 한에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뭐 재활이 좀 늦어진다거나 그 다음에 강도가 적절하지 못한다거나 그 다음 환자가 다른 이제 어깨 주변에 있는 견갑, 그 다음에 일단은 라운드 숄더가 계속해서 해결되지 않는다거나 수많은 경우에서 저희가 재활의 진도가 늦춰지면은 이거는 어떤 수술이든 다 오십견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네. 마루님께서도요, 선생님 제가 아침마다 수영을 열심히 하는데 자꾸 어깨가 찌릿찌릿하고 뻐근하네요. 나이 들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검사를 좀 더 받아야 되는 건지 좀 고민입니다. 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네, 그렇죠. 네, 이쪽에 네. 의견을 좀 주셨습니다. 마루님께서 네. 수영을 열심히 하신다. 수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오시는데 저도 수영을 좋아해요. 수영을 저도 막 자유형도 하고 하는데, 그 수영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저는 어쩔 수 없이 잔소리를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 수영은 어깨에는 조금은 헤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충돌 증후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특히나 뭐 저병이나 오버헤드 운동들이 많이 이제 반복되는 동작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막 한창 하시다가 오시면은 회전근개도 손상이 되는 경우 많고 그다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 아플 때까지만 꼭 하시라라고 꼭 말씀드리고 네. 저도 이제 좋아해서 수영을 하지만 자유형을 이렇게 완전 풀로 어깨를 돌려서 하지 않고 최대한 가동 범위를 줄여가지고 제가 통증이 없는 범위까지만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지금 야구 선수 부상으로 지금 사례를 계속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사례를 여러 가지 운동이 아무래도 있다 보니까 어깨 뭐 사실 이런 쪽으로는 저희가 이제 사례를 이렇게 좀 드리고 있고요. 또 하나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군대에서 왼쪽 어깨가 탈구되고 봉합 수술을 받았습니다. 당시 재활 열심히 하고 현재 꾸준히 웨이트 트레이닝 중인데요. 오버헤드 프레스 고중량 같은 거 불편함은 없는데요. 다만 나이가 들었을 때 통증이나 가동 범위 제한이 생길까 걱정됩니다. 젊을 때부터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하면 괜찮을까요? 라는 의견 주셨거든요. 네. 네.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봉합 수술 군대에서 이게 결국 탈구까지 가셨고 그 다음에 봉합을 받으셨을 때 그 전에 어깨 상태를 먼저 좀 평가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래부터 어깨가 불안정하셨던 분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MDI, 멀티플 디렉션 그런 분들은 반대쪽도 또 그렇게 탈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두 번째 경우는 이제 헤비하게 정말로 외상, 트라우마를 받으면서 빠진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렇게 어깨가 탈구가 헤비하게 외상이 심해서 다쳤거나 뭐 아니면은 그게 이제 원래부터 자기가 좀 너무 과하게 유연해서 문제가 됐거나 뭐 어찌됐건 간에 어깨의 불안정성을 꼭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기본은 어깨는 라운드 숄더는 무조건 좋지 않습니다. 어깨는 어깨가 뒤로 이렇게 이렇게 벌어지기 위해서는 견갑골의 안정화가 첫 번째 중요하겠죠. 그래서 네. 어깨 재활에서 첫 번째는 견갑골의 안정화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어깨를 앞쪽으로 잡아 당기는 소흉근을 충분히 이제 이완시키고 스트레칭을 해서 이완시키는 것 또한 중요하겠죠. 그다음에 그걸 다 하고 나서 어깨가 원래 위치에서 이렇게 빠지지 않고 원래 위치까지 딱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어깨 뒤에 있는 승모근, 그 다음 상부 승모근, 중부 승모근, 하부 승모근, 그 다음에 등에 있는 그런 광배근까지,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이제 삼각근, 그 다음에 앞쪽에 있는 대흉근, 이런 수많은 근육들을 다 볼륨을 키워준다면은 어깨 안정화를 더욱더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네, 코롱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에 대한 답변을 드렸고요. 아까 계속해서 이제 수술 영상을 또 저희가 한번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수술은 실제로 관절경으로 많이들 합니다. 그래서 관절경으로 보시는 것처럼 이 연골이 위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관절과 위쪽에 이제 떨어져 가지고 이게 불안정성이 뒤쪽으로 파급이 되는 경우가 흔하게 있습니다. 이 관절도 오래되면은 딜라미네이션이라고 해서 안에도 실제로 이두박근 힘줄 또한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안에 두 개층, 세 개층으로 아예 층이 나뉘어져 있는 그런 퇴행성 변화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장기간 불안정성이 생기면은 지금 잠깐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여기 터지는 부위가 서서히 번지기 시작하는 거죠. 네. 여기 여기까지 터졌다가 뭐 1년이나 2년이 지나면 다음에 계속 운동을 더 헤비하게 해야 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1시 방향에 1시라고 하거든요. 1시, 2시, 3시까지도 이제 더 커질 수가 있고요. 아니면 12시 기점, 요게 12시입니다. 제일 위쪽을. 12시 기점으로 해서 11시, 10시, 9시까지도 뒤로도 더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벌어지고 아까 내회전 시 같이 충돌이 된다라고 잠깐 말씀드렸는데 내회전 시 충돌되는 것은 요 위에 있는 극하근 힘줄이 있는데 그게 어깨가 순간적으로 이렇게 오버헤드 운동의 마지막에 이제 힘을 갑자기 확 주는 경우에 극하근 힘줄이 끼게 되는 것도 확인해야 됩니다. 이렇게 끼면서 여기가 찢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극하근 자체가 뜬금없이. 네. 그래서
그런 경우도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슬랩만 단편적으로 생각할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요거 이외에도 원래부터 이 환자가 어깨가 헐거웠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관절경으로 아래쪽에 6시 방향에 관절낭에 이제 불안정성이 많이 이제 헐겁게 떠 있는지 아니면 스테이블하게 딱 잡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또한 확인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봤을 때 어깨 상완부 골두가 지금은 이렇게 불완전하게 떠 있는 상태가 지금은 문제 있는 상태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고, 원래는 이 견갑골하고 맞닥뜨려야 되고 관절 와순 그다음 관절와와 같이 어느 정도 공간이 스트레스 협소하게 타이트하게 유지가 되어 있어야지 안정화되어 있는 구조물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안정성으로 결국은 슬랩을 결국 끝까지 이해를 하시는 분들은 이 슬랩은 내가 아파서 아니면은 기능적으로 내가 팔을 잘 못 써서 퍼포먼스가 안 나와서 이렇게 수술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슬랩을 방치하고 그 안에서 운동을 계속 진행했을 때는 결국은 불안정성으로 가고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이 수술을 하는 것이다. 이게 더 진행해서 더 연골이 더 파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면은 좀 이해가 제대로 된 이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은 이제 뒤쪽 6시 방향에도 지금 많이 관절 낭 자체가 많이 벌어져 있는 이런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정성이 이제 있고요. 어찌됐건 슬랩을 이렇게 봉합하는 과정입니다. 슬랩 봉합하는 과정은 앵커를 이용해서 요즘은 이제 노트리스라고 그 봉합을 하는 그 자체가 저걸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봉합을 하지 않고 앵커로만 해서 고정을 하는 경우가 제일 흔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크게 없을 경우에는 뒤쪽에만 스테이블하게 이러한 식으로 슬랩 병변을 이 뼈 위에다가 다시 재부착을 해서 수술을 종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끝에는 어깨 관절 와가 있으면 와순이 있고 붙어 있는데 그게 이런 식으로 벌어지는 것을 잡아준다. 뒤에서 타이트하게 잡아준다. 그 다음부터는 뒤쪽으로 터지는 경우가 진행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슬랩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또 많은 또 댓글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사실 이제 또 보는데요. 우리 코롱요님께서 풋살하다 미끄러지는 과정에서 왼팔을 땅을 짚었고 그때 빠졌는데 외상 때문이 큰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도 아까의 대답에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자, 또 한번 볼게요. 지금 신임이니님께서 어깨가 아프고 잘 움직이지 않아서요. 50견 걱정하긴 했는데 병원에 갔더니 진짜 50견이라고 하더라고요. 어깨 50견 치료 같은 경우에는 보통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 궁금해서요. 스트레칭이나 운동만 해도 좋아질 수 있다고 하던데 정말 그 정도면 괜찮을까요? 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네, 50견도 스트레칭과 당연히 처음에는 보존적 치료를 먼저 하셔야 될 것 같고 염증을 완화시키는 주사도 쓸 수가 있고요. 그렇게 충분히 치료를 먼저 하시면은 많은 경우에서는 염증이 빠지면서 좋아지십니다. 그 뒤에는 또 이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제 어깨 주변에 있는 근육들을 활성화시키는 운동들을 유지를 하셔야 되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통증이 낫질 않으면은 다른 이제 시술을 수동적 가동술이나 이런 시술을 통해서 회복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WT님께서는 야구선수 부상으로 자꾸 말씀을 해주시는다 이런 이야기도 있으신데요. 일단 지금 사례 자체가 저희가 운동선수 위주로 어깨에 이제 전체적인 그런 사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보니까 의견을 좀 주신 것 같습니다. 자, 또 한번 보도록 할게요. 또롱이님께서 턱걸이를 많이 하는데 어깨가 너무 아파요. 슬랩과 관련이 있을까요? 네, 좋은 질문을 주셨어요. 네, 턱걸이를 많이 하면은 턱걸이 결국은 이런 식으로 오버헤드, 팔을 뒤로 젖혀지는 동작들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 때 오버헤드 스트레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때 순간적으로 뒤로 젖혀지고
체중을 갑자기 확 주게 되면은 부상의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턱걸이 할 때는 저는 추천드리는 방법은 살짝 어깨를 앞으로 빼서 하시면은 부상의 위험을 훨씬 줄일 수가 있습니다. 통증도 줄입니다. 슬랩이 있는 분들은 이렇게 완전히 풀로 이렇게 잡아당기는 동작들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 또롱이님께서 보고 계시다면 이렇게 좀 참고 한번 해봐 주시면 너무너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오늘 삼성글로벌 정형외과에서 오늘 조광석 원장님을 모시고 또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또 마지막으로 또 하셔야 될 의견 있으시다면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슬랩 병변이 야구 선수들한테 제일 흔하게 생기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이 슬랩을 이제 야구 선수분들하고 한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스포츠의학에서도. 하지만 이제 비단 야구 선수뿐만 아니고 뭐 배드민턴 선수, 테니스 선수 다 이제 발생할 수가 있고, 일반 분들도 이제 뭐 턱걸이나 내가 오버헤드 뒤로 아령을 숄더 프레스나 이런 것들 할 때도 앞으로 말고 순간적으로 뒤로 젖히다가 어깨가 뒤로 빠지면서 부상을 당하는 경우도 흔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슬랩 병변은 일상 속에서도 너무 흔하게 발생하고, 그다음 두 번째는 어느 순간 되면은 통증이 없기 때문에 약간 이제 무시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들도 안 아프다 생각하고 병원에 안 오고 이렇게 그게 방치가 되는 경우 간혹 가다가 오십견 합병증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슬랩 병변이 있는 또는 이제 부상을 입었다, 내가 이렇게 팔을 이렇게 앞으로 뻗으면서 갑자기 순간 넘어지면서 어깨를 팡 쳤을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진찰들, 신체 진찰들을 충분히 집에서 한번 해보시고 문제가 있으면 꼭 확인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또 많은 말씀 이야기 나눠보았는데요. 또 이렇게 댓글도 보시게 되면요, 감사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런 말씀 드릴 때마다 또 원장님께서 너무 말씀을 잘해 주셨기 때문에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삼성글로벌 정형외과에서 조광석 원장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또 다음에도 어떤 이야기로 또 올지 좀 궁금합니다만 기대해도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또 여기에서 마무리 인사를 드리고 다음번에도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